그럼 연예인들은 학폭 의혹이 있을 때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은 일단 자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고소를 안 하면 좀 자신 없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소송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학폭 논란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또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 폭력에 관한 이슈거든요. 그렇죠.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의 과거가 밝혀지고 또 그분들이 잠깐 자숙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잊혀졌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왜 나오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황영훈 씨를 보면은 네. 학폭 수위가 매우 높게 뭐 있었다 뭐 이런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시키는 것도 되게 뭐 성적 행위가 있는 것들을 폭력 행위를 시켰다. 김희어라라는 분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막 논란 중이니까 이 범위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많이 놀았다. 그리고 남들도 많이 괴롭혔다. 네. 그리고 정도가 매우 심했다. 이런 진술들이 많이 나오니까 학폭 가해자 맞네.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죠. 실제 사실은 알 수 없고. 사실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 의혹에서만 멈추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학교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도 폭행 형태에 따라 다 틀려서 뭐 특수한 폭행이다 2인 이상이 했든가 뭐 흉기를 쓰거나 이러면 또 길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가 대부분 10년 정도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범죄의 공소시효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도 아예 뭐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연예인들은 이제 그래서 형사처벌이나 수사는 안 받을 수 있겠지만 전속계약을 할 때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럼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사상 불이익이나 민사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그럼 광고비도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오랜 시간 지난 일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내는 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좀 어렵죠. 증거를 뭐 보관해 놓는 게 아니고 뭐 영상이라든지 뭐 녹음이라든지 그런 거 확실히 객관적 증거를 보관해 놓지 않는 한 다만 몇 명의 사람이 진술하면 얼마나 피해 진술이 객관적이고 일관되고 디테일하고 상세하고 신빙성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겠죠. 이제. 그리고 뭐 이런 학폭 관련된 거를 옛날에 누군가 진술을 하고 나 피해받았어 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의외로 연예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제가 듣기로는 명예훼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 가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네. 한 가지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하겠죠. 네. 근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요. 네. 근데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수사를 한번 발동을 시키는 거니까 실제로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적시인지 둘 중에 하나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연예인이 괜히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다가 내가 상대방의 처벌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학폭행위를 했던 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혹으로 놔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 그 앙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명예훼손을 고발해보면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명예훼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제. 그게 마치 학폭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돼버리고 내 얼굴에 내가 침 뱉는 꼴 거의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고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이 형량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옛날이랑 좀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그냥 훈계 정도 듣고 얼렁뚱땅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 요즘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화해해, 사과해 뭐 이렇게 하고 맞아요. 교무실 물려가고. 조심해 뭐 이 정도로 끝났는데 네. 아주 심한 거 아닌 다음에는 근데 요즘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열리고 민사 책임지고 형사 책임지고 책임의 폭이라든지 범위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연예인들 학폭 논란으로 돌아오면은 네. 뭐 미디어에서 조사한 바로는 50%가 넘게 연예인들의 학폭 의혹이 있으면은 활동 중지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중지하는 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냐. 라는 의견이 지금 58%나 돼요. 근데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해요. 왜냐면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잘 안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럼 연예인들은 학폭 의혹이 있을 때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은 일단 자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고소를 안 하면 좀 자신 없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똑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설득력이 있는 추측의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또 반론을 펴자면 연예인이란 이유만으로 학폭 위용만으로서도 그런 피해를 본다면 이제 그걸 악용해서 학폭 아닌데도 저 사람을 괴롭히려고 이제 허위 고소를 하거나 허위적인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 너 학폭으로 유포할 거니까 돈 내놔 이렇게 협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신중하게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학폭 의혹이 있을 때 이거로 네.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수사를 한다거나 네. 누군가 명확하게 조사를 해주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학폭 의혹을 뭘로 해결할 수 있냐? 사실 나의 진술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럼 옛날식으로 학폭 의혹 제기한 사람이 10명이야. 네. 반대되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다시 또 10명 내가 20명 끌고 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의혹이 종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프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폭 관련. 그 미국에서 보면은 친자가 맞는지 아닌지 아, 확인하는 맞아요, 프로그램인데 맞아요. 엄청 유명하거든요. 여기서는 어쨌든 해결은 해줘요. 맞아요. 너의 친자다. 맞아요, 아니다. 맞아요. 그렇죠. 학폭 의혹만 있고 계속 가니까 사실 다 나와. 그래서 진짜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 이런 프로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오. 진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학폭 의혹 제기하는 측에서 나와서 진술을 하면서 그 진술의 구체성, 신빙성, 객관성을 보고 일관성이나 이 반박하는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뭐 그에 관한 각자 보조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내밀어서 얘기를 해보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다퉈보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서로 얘기들이 SNS에다 의혹을 제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박도 또 SNS로 반박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일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요즘은 너무 이제 서로 얘기들만 하고 뭐 한마디로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분위기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이런 걸 좀 종식시키는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 바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학폭 논란이 있는 연예인들의 복귀.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